할아버니까 해야 되겠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할아버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저도 몰랐던 걸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면 한다고 하면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런 걸 해가지고 혹시라도 나쁜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보는 거 아니요? 알아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몰랐던 거요. 왜? 뉴스를 안 보고 이거 뭐 방송을 안 보잖아요. 방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법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보고 하는 것이지. 안 알아보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냐 이 말이에요. 안 알아보고 어떻게 거기다가 그 귀한 헌금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눈을 떠지게 해주는 사람이 그 일을 해 나가는데 그걸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걸 알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알아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 지금 전라도가 다 추종하고 있는 어떤 당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 전라도 사람 아니구나 하고 먼저 알아봐. 너 경상도구만 경상도. 그러면서 이제 알아볼 거야. 알아봤어.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인데 왜 전라도 편을 쓰지 않고 다른 당에 쓰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나라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왜? 지금 그 사람이 도를 맞고 가고 있으니까 왕따가 될 것을 결정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인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막 가짜뉴스 터뜨려가지고 저걸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군인한테 나 말할 기회를 주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22장에서 2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야. 야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지파에 있었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는 뭐 정말 바리새인이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그냥 와야지. 보세요. 아저씨. 올릴까요? 예. 그래야지. 손님이 설치
내부터 이리 갈까요? 쭉 가세요. 어? 쭉 가세요. 산성 올라가요? 예. 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다. 저희 혹시 연사 가능하시면 연사 올라오셔서 한마디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유튜버 두 분, 저 우리 좌파 폭격기님이랑 신경민 TV님도 이따가 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지금 몇 가지 제가 영상들이랑 속보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좀 어떤 유혈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좀 격한 몸싸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이 동반돼서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절대로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도 말해요. 저희 신혜식 대표님이 과연 만약에 여기 올라오셔서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헌재로 뭐 무기를 들고 쳐들어갑시다 하시면요. 여러분 와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런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지난 한남동에서는 그랬던 적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진을 보여줍시다 하고서 일제히 무대에서 경찰 폴리스 라인까지 일제히 수천 명이 한 10걸음 한 50m 가량을 행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앞장서서 동참해 주셔야 되지만 폴리스 라인을 헝거트리고 헌재를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들은 폭력이 동반되는 거에 참여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저희 신혜식 대표님이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들어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모 변호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헌재 앞은 1인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를 하자면서 1인 시위로 모이십시오 이런 말을 같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인 시위는 모이는 시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일정 규격을 지키고 구호를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문구만 외치면서 단합되지 않는 것 이게 1인 시위 정의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 말에 선동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자 제가 이 발언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만 1인 시위가 올바른 법의 테두리 안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켜져야 여러분도 1인 시위를 하는 본인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안전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명심하시고 이곳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올바른 수단으로 내어야 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회 장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해야 된다면 1인 시위의 규정에 맞게 규정을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하면 됩니다. 그거를 1인 시위가 틀렸다 말하고 싶으면 전 절대 안 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본인이 지켜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요. 요즘 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유튜버들이 선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을 보는데 모 유튜버는 그렇다고 해요. 모 유튜버는 본인이 애국 유튜버라고 말을 하면서 이 헌재 일대 카페를 다 뒤지고 다닌답니다. 카페를 다 뒤져요. 카페를 뒤지면서 노트북 있는 자리마다 들어가서 본대요. 그 사람이 기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언론사 기자인가 아닌가 하고 들어가서 대놓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카페 자리마다 노트북 있으면 노트북 화면 비추고 이른바 흔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밭글 또는 엠바고 이런 소식들이 돈단 말이에요. 기자들끼리 주고받는 좀 신빙성 떨어지는 글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실이나 어디에서 주요 인사들에서 나온 몰래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취재 전에 기사 같은 것들을 자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저 언론사들 못 믿겠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취재하고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거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하지만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혹자들은 말해요. 아니 이선봉 기자님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 애들은 언제 법을 지켰습니까? 우리도 불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본질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근간은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종용한다면 그건 우리가 외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말에 부합합니까?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대한민국 경찰들에게도 그런 제약들이 있죠. 미국 경찰들은요, 조금만 틈새 보이면 그냥 상대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니까 조금만 이상한 모양새를 보이면 즉시 발포를 해서 사살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함부로 시민을 사살해선 되겠냐? 이런 어떤 강력한 법의 제재 하에 있기에 경찰이 보호받고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테두리의 어떤 근거의 하에서 대한민국 경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면 적어도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유튜버를 보고 불법을 선동하고 불법을 종용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도 불법을 저질러야 됩니다. 헌재를 뛰어넘읍시다. 뭐 경찰들의 폴리스를 밀어냅시다. 할 게 아니라 말리시고 정말 말리는 게 내 손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희 시내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해지는 길은요, 평화와 합법이 동반됐을 때입니다. 평화와 합법이 동반되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씩 유의해 주시고 절대 선동당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기르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또 그 집회의 결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네, 혹시 뒤에 총회문 준비 가능하시면 와주시고 어렵겠다 싶으시면 X 쳐주셔도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기업폭력TV님께 한번 마이크를 더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오늘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 거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기 힘들 텐데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청년연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서 온 만 20살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여기에 와서 밤을 거의 뭐 새다시피 하고 오늘까지 헌재 집회를 참여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철야 집회가 처음이었어요. 어제 여기서 밤도 새보고 잠도 조금 자보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로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관저에서 밤새 본 게 한두 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새고 춥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서럽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해요.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국민의힘이 개자식들아, 니네가 나와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해요? 우리가 민주당 의원이었어봐요. 벌써 여기 민주당 의원들로 다 찼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집회 참여를 계속 해본 결과 이 국민의힘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애원한다고 한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득은요 본인들의 이득이 돼야 받아줘요. 이득이 돼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이들에게 아무리 애원하고 애걸붙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힘이 아주 강력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줄을 서야 너희들이 더욱더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더 힘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집회 참여도 중요하며 또한 광화문에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처럼 긴장을 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다시 뛰쳐나온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나 또한 방심하게 될까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마음은 잠시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봐서라도 시간이 될 때 더욱더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원들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들 안 멋있어요. 죄송합니다.
멋있었습니다. 멋진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보여주기식의 정치, 멋진 척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멋진 마음의 정치를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무효! 여러분들이 종북 주사파 척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신한수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는데 보고 싶으시면 현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다면 방송에도 남지 않은 이야기는 오로지 현장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니죠, 비난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못해 먹었으니까 비난도 하지만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일종의 비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국민의힘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가슴 한켠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여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기에 저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비판에는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당근과 채찍이죠. 채찍질을 했으면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칭찬할 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이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만큼은 저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뭐 윤상현 의원 외에 뭐 박대출, 강승기 의원 등등 몇몇 의원들이 더 해가지고 릴레이 이제 24시간 단식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왜 칭찬을 해주고 싶냐라고 말하는 게 권성동이 이제 원내에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이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더 이상 투쟁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집회 형식의 자리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바로 하루 만에 윤상현 의원이 저 뒤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저거는 장외 투쟁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뭐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어떤 당의 입장을 거스르고 본인이 옳다고 행하는 것을 뒤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높게 사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윤상현 의원이 국힘 총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총사퇴해야 된다 말했지만 국힘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사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적어도 윤상현 의원이 개인의 입장에서 참 그 불특정 다수의 난감한 상황에서 저 정도의 목소리를 낸 것만큼은 우리가 그 사실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중에 나아요. 정말 저 개중에 나아요. 정말 국힘 저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계엄은 위법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이제 그냥 외우겠어요.